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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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벌써 11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이제 두꺼운 패딩은 꺼내셨나요? 일런 작가님 꺼내셨어요? 저는 저번 주부터 롱패딩 안에 롱패딩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얼죽코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코트를 좋아해서 코트를 잘 입는 편인데 그 안에 경량 패딩 입어요. 저도 지연 작가님처럼 코트 좋아했다가 이제 패딩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럼 이번 주제 지연 작가님 소개해 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작가들의 3가지 키워드, 용기, 운동, 영화제입니다. 작가님들이 뽑으신 키워드가 되게 독특해요. 운동은 글지마 작가님이 선정해주셨고요. 네. 영화제는 일람 작가님, 용기라는 키워드는 제가 뽑았습니다. 네, 저희가 특이한 우연이 겹쳤죠. 지금 지연 작가와 제가 뽑은 책이 이제 똑같은데 너무 좋은 책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책인지는 저희가 소개드리면서 또 같이 얘기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처음으로 제가 소개해볼까요? 네. 제가 고른 책들이 모두 용기랑 관련이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때 그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면 굉장히 큰 용기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용기가 필요한 책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책은요. 바로 박성혜 작가님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상 그 이후라는 독립출판물이에요. 그래서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부모상을 겪은 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책 소개에 나온 이야기를 비추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 한 번은 부모 죽음을 마주한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모상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떠나보내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그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따스한 문체로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서 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명 작가님의 심리학과 나와서 상담받는다고요? 그래도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독립출판물입니다. 이 책 한번 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이 책은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던 중 화재 사고를 겪고 주변 지인을 잃은 한 생존자의 이야기다라고 책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앞쪽에 소개드린 성혜 작가님의 책과 이 지명 작가님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을 저는 함께 했었는데 그 두 분이 정말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서 책을 만든지 저는 옆에서 또 같이 지켜본 입장이서다 보니까 이 책들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수록 좀 많이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학과 나와서 상담받는다고요? 라는 책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작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런 증세가 발현이 되는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재 사고가 있고 나서의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부터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는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얘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도 용기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재 작가님의 스무스 불가능했던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기까지 10개월간의 수영장 에세이라는 책이에요. 네. 바로 이 책이 글지마 작가님의 운동 편과 겹치게 되었는데요. 네.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수영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영복을 사고 초급반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강습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자신의 하루하루를 일기처럼 기록을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강사님과의 이야기,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고요. 같이 수업을 받는 아주머니 등 이게 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글지마 작가님 편에서 소개를 듣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용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 책들을 추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린 책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책들도 좀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되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봤던 것 같아요. 심리학과 나와서 상담받는다고요? 네, 아무래도 두 개의 책들 다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청취자분들이랑 작가님들한테 꼭꼭 소개드리고 싶은 책들이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람 작가님 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영화제를 주제로 저는 3권의 영화제 관련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려고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영화 잡지 아노, 그리고 필로, 그리고 마테리알입니다. 이제 마테리알 같은 경우에는 마테리알 출판 편집부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책이라기보다는 신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화평론가 분들이 만든 잡지이긴 한데 다른 어떤 영화 잡지나 어떤 영화 평론물들이랑 좀 다른 게 20대 이제 대학생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좀 신진 젊은 사람들이 좀 만든 그런 책들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필로는 이우경 평론가라고 해서 예전에 신의 21에서 등단하셨던 평론가분이 직접 만드신 이제 영화 잡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읽히는 책이라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다음 아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이제 1년에 한 번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좀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 파수꾼 편에서 다뤘던 프리즘 오브처럼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장르, 시간, 시나리오,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이제 필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좀 펼쳐나가는 그런 출판물이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제 편에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접해보셨을 만한 독립출판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처음에 소개해주신 마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약간 신문지 펴듯이 안에 형식도 굉장히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입을 하셨나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영화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영화가 어떻다, 한 편의 영화를 가지고 이 영화가 어떻다 이렇게 다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영화 비평계를 비평한다? 라고 오히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주제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퀴어 영화라든지 한국 영화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는가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한도전이라든지 NCT, 아이돌론이라든지 어떤 예능에 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써신 글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또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평가분들이 만드신 신문 형식의 글들이다 보니까 이런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네. 네, 맞아요. 조금 더 비평가의 비평 시각은 또 어떤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소개해주신 아노 같은 경우나 필로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업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제라는 주제를 이제 가져온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산영화제가 원래 굉장히 좀 성황리에 치러져야 되는데 올해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여러 영화제들이 사실은 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되게 축소해서 상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어떤 영화제에 대한 아쉬움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책들에서도 이제 영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를 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서라도 어떻게 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함께 즐기지는 못하니까 집안에서 책과 함께 영화제를 즐기는 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특히 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영화제라든지 부산영화제라든지 이런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들을 가져와서 소개해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로는 이제 그렇게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책을 구매하신 서점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 각각 다르긴 한데요. 저희 아노라든지 그 마테리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열린 얼리미티드 에디션에서 구매를 했고요. 필로라든지 영화책 여러 개를 또 구입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관객의 취향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전문 독립서점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 관객의 취향 안에서는 그 관취타임즈라고 해서 따로 잡지 같은 거를 또 따로 만드세요. 되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서점을 자주 찾는 단골분들이 서점을 통해서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관취타임즈라든지 어디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되게 서점이 할 수 있는 순선한 구조에 되게 일조를 한다. 이 사장님도 되게 많은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 관객의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관객의 취향 서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관련 책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베이커리도 네, 만드셔가지고 맞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2층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인스타그램으로 한 번씩 확인해보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두 분과 다르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권만 좀 더 딥하게 추천을 드리게 되었는데, 지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무스 태재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책은 제주도의 동쪽 끝 마을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죠. 소심한 책방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천을 하자면, 저는 예전에 부천에 있는 오키로 북스에서 황유미 작가님이 쓰신 피구왕 서영이라는 책도 산 적이 있는데 무척 재밌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목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어서 수영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놓칠 수 없다라는 마음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복이 되겠지만 한 번 더 말을 해보자면 불가능했던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기까지 10개월간의 수영장 일지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소개도 무척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읽어보자면 걸어서 수영장에 가고 스쿠터로 책방에 갑니다. 잘하는 일은 천천히 하고 못하는 일은 나중에 합니다. 전업으로는 주부를, 부업으로는 작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일상적인 느낌이 굉장히 가득해서 작가 소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잘하는 일은 천천히 하고 못하는 일은 나중에 한다는 게 사람이라면 다 이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이 탄생한 비하인드를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작가님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광안리 앞바다에 빠진 이후로는 10여 년간 두려워하다 보니까 본인을 수영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명칭처럼 언급을 했다면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지라는 생각에 이제 수영장을 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가 이제 28살이었던 17년도인데 지금 3년차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거 보면 네. 이미 극복을 하셨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기필코 수영을 배우겠다고 말은 했지만 중간에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지를 조금씩 쓰게 됐고 그 책이 이제 스무스로 탄생을 한 건데요. 밖에서는 조금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이 수영장에서는 물개처럼 수영을 치신다는 거.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요. 어머님들 걸음 느리시거든요, 밖에서는. 근데 물 안에서는 정말 무슨 물개나 펭귄처럼 수영을 치시니까 그런 게 무척 저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37페이지에 나오는 17년도 8월 9일 이야기인데요. 강사님한테 수업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으신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아유 넌 몰라도 너무 몰라 라는 표정으로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수영은 빠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힘 빼고 하세요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참 내가 수영을 빨리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뜨는 법을 배우려고 시작한 거였지 라면서 초심을 되찾은 듯 부분이 있었는데 책을 대표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는 이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감이 저도 많이 됐던 게 저도 물을 되게 무서워해서 아직 수영을 저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요가를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수영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배워서 남겨보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영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나 물이 좀 무서우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올해 진짜 수영을 배우고 싶었는데 특히 이분이 되게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올해는 수영장이 거의 문을 안 열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은 또. 그래서 저는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닫아서 호캉스를 수영장 있는 데를 가거나 하는 방법을 모색하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 세 작가의 세 가지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8권의 책 중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책이 한 권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전해보실 만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